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조원준 박사님과 함께 저희 질문들 계속해서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곤란한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저희 사실은 또래 신앙인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성 사제가 정말 생겨날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왠지 최근에는 뭐 그 낙태죄 합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조심스럽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또 두려워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졌던 결정적인 저희 그 신앙인들에게 계기는 최근에 아마존 시노드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노드라는 것, 시노달리티와 뭐 시노드 이런 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이 되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교회신학자는 아니라서 네. 이제 교회신학에서 정확한 뜻은 그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념이 굉장히 최신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노드라는 말은 되게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콘칠리움이라고 번역하고 이런 것도 되게 오래 썼지만 이거를 시노드성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번 교황님이 거의 처음이시라서 사실은 좀 교회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인가 미넨교구에서 굉장히 큰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신학자들을 보니까 다 비중 있는 분들이어서 네. 근데 제가 그 사이트 심포지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되게 재밌게도 PDF 파일이 안 올라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요지만 딱딱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여기도 아직 많이 안 정리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신 개념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최신의 신학 개념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노달리티는 같이 간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노달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 합의성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사실 민주주의적인 것도 있으면서 반드시 또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다수결주의나 민주주의를 알아들을까 하면은 최근 한국 사회의 수십 년간 경험이 민주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시노달리티라는 말 자체가 공동합의성으로 번역된 게 약간 민주화의 흐름을 탄 번역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공동 합의한다는 거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이 번역어가 굉장히 잘 꽂히는 번역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렇죠. 시민 사회 그렇죠. 이런 개념들은 너무 당연하게 내재화되어 버린 언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게 읽히는 경향이 그래서 있는 것 최근 같아요.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나오자마자 사람들한테 확 관심을 끄는 신학 언어가 있었나? 개념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잘 됐고 한국 사회 맥락에서 이 개념 자체가 좀 신선하고 해서 좋은데 이제 다수결주의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민주적인 요소는 있어요. 함께 네. 간다는 거니까 옛날처럼 위에서 추기경님이나 주교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렇게 순명하고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2차 바티칸 공의의 개념을 잘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별을 잘 해야 되고 하느님의 뜻에 잘 맞게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백성 전체가 지닌 공동의 공통성, 예언직 왕직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그러니까 공동 사제직 같은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가 현대 세계에 발맞추는 개념이지만 또 딱히 또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이런 개념 정도로 알아들으면 되고 네. 공동합의성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할 때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예. 답변을 벌써 하신 건가요? 예, 예. 큰일이네요. 제가
제가 그래서 공동합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예. 바로 오늘 질문에 있는데요. 예. 오늘 준비한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에 만연한 성직주의, 평신도, 여성, 수도자, 비신앙인 이런 모두의 마음이 그리고 신앙이 그리고 그 헌신들이 인정받고 존중되면서 실질적인 권한까지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마 뭐 이런 개념들이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그 시노달리티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런 개념이 중요하구나 싶기도 한데 실제 교회의 모습하고는 저희가 느끼기에 많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나 성서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평신도들한테 권한을 나눠주시려는 신부님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준비된 평신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결정해서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뭐 최종 보고 정도만 저한테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정도로 놔두면 평신도들이 매우 세속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성직주의의 문제가 이제 뭐 민주적인 소통이 잘 안 되고 사회의 어떤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정말 복음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상당한 공부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경험을 이제 공통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본당에서 사목회의가 있잖아요. 사목회장님 같은 분들이 믿음이나 교회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회에서 어떤 뭐 교수다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변호사다 당신은 사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얻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회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교회를 운영을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어떤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교회가 발전을 해서 정말 준비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또 맡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떤 일을 하면 신부님들이 은근히 물어오실 때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같이 할 평신도 있습니까? 내지는 좀 추천 박사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난감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에서 될 것 같긴 느낌도 조금 있는데 만약에 맡긴다면 정말 잘 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 신학자이시기에 또 가능한 접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공동 합의성이라는 게 자체가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식별을 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라면 공동 합의성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원의가 있는 신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우리 시민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시민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당에서는 초등학교 교육만 계속 그렇죠.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갑자기 초등학교 교육만 받던 사람이 와서 대학원 운영을 해봐라 막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예.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과정이겠네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동 합의성 얘기하면 공동 식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영신수련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회원이라든지 CLC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식별을 하신 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런 거 보면 또 아쉬울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평신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면 그런 공동식별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솔직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교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논문도 쓰고 여기서 많이 하고 지금 준비도 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교 교양. 예. 네. 저는 교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건 기본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거에 기반을 해서 지금 교회의 교황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세계사회에서 교회는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 한국 사회 교회의 어떤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건 교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본 교육도 안 돼 있는데 교양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을 연다고 그러면 평신도들이 올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교육 과정을 통과한 사람한테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지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것도 봐도 평신도 신학자로서 혼자 신학 공부하고 사실은 신학교도 안 가고 수도에도 안 가니까 그냥 신학 공부한다는 결심을 하고 사는 것도 처음에 좀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재수 좋게 계속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어떤 평신도 젊은 사람들의 무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조그만 일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어떤 중책을 맡기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안 돼요. 못하고. 자꾸 해봐야지. 아, 교회에서 내가 선의로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하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다독이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걸 맡을 수 있는 거지.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마라. 이거를 오리게네스 교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을 한 단체에 집어넣지 마라. 그거 많이 봐요. 성당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해서 한 두세 명 붙여놓으면 막 10명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그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을 붙여놓으면 갑자기 일이 뚝 떨어져요. 효율이. 그러니까 이걸 잘 현명하게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성장할 기회를 조금 더 줘야 되고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막 모든 세상 문제도 잘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끼리 일을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원로들이 있어요. 보면 그 원로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그런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성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성직주의가 그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 안에서도 주로 바리사이나 어떤 사제 아주 원로들 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주고 그들에게 권력이 전부 다 있어 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식별이 필요하지만 조금은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 교황님께서 계속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시는 이유는 하느님의 초대가 새로운 교회 더 다양하고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그 힘을 나누고 또 식별을 함께 하고 함께 존중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더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희망은 가질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제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왕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원로라는 그룹이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 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피 성업 알죠? 도피 성업에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람이 도피 성업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사제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라 그냥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어떤 평신도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유배 갔을 때 사제도 없고 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원로들이 지켰어요. 유배 그 무리들을. 그런 분들의 전통을 좀 살려서 어떤 평신도 준비된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공동합의성이란 말은 조금 공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원로들도 청년들의 시선에서는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네. 곧 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래 안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주 첨예한 이야기 재미있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